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오다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아니, 요양보호사였죠.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 남편은 암이라는 못된 병에 걸려 좀 이른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겨진 자식과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죠. 그래도 착실하게 직장 생활도 했고 보험의 도움도 받게 되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해결되니 무언가 미래지향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때마침 친한 친구의 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야무지고 살림도 잘하니까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에는 요양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셨었기에 항상 어른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느낀 점은 몸은 편찮으시지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노인들을 보니 진짜 이분들을 열심히 간호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났어요. 몸도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이고 이 인생의 순리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을 보니 앞으로의 내 삶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지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보태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5년쯤 되었을라나 경력도 쌓이고 일 잘한다고 주변에서 소문이 난 덕분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고정적인 일을 받게 되었어요. 보수도 꽤 괜찮아졌고 일도 손에 익숙해져서인지 많이 힘들지가 않았답니다. 제 나이 40이 갓 넘었을 때니까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친한 동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혹시 자기 일 좀 이어서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동생아, 진짜 나 이 영감탱이 못하겠어. 보수가 좋아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아직 동생은 나이도 젊으니까 싸울 에너지도 있잖아. 동생이 좀 해보면 어때? 대신 보수가 꽤 좋거든?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그래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보수가 세다고 해서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은 낡은 주택 2층이었어요. 이러다가 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니에게 몇 번을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그런 쪽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 번째 요양보호사가 바뀌었지만 적어도 급여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할아버지와 첫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게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타고 방 안에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새로운 요양보호사예요. 어두운데 불 좀 켤게요. 또 그만 뒀구만 또.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는 이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게.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당장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치는데 초면에 어찌나 민망했던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나가라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보수 좋은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겠지만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제 직업의식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집은 온 집안 불이 다 꺼져 있는 데다 다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어찌나 음침한지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선 커튼을 다 걷어내고 거실불을 켰어요. 그런데 거실은 전구도 나가서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에는 한 10년 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또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일명 호라비 냄새 아시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혼자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을 꽁꽁 닫고 계시니 집안의 공기가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물컵, 냄비들이 질비해 있고 바닥은 끈적끈적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만한 환경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집안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깔끔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가사 도우미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서 버티며 일을 하려면 제 자신이 먼저 편안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커튼을 떼내고 세탁기에 돌린 후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청소하는 내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시는지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아이,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게야? 당장 그대로 놓고 돌아가지 못해? 누가 여길 청소해 달랬어? 아이고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깨끗하고 기분 좋잖아요. 깔끔하게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TV 보고 계세요. 아셨죠? 소리를 버럭 지르는 할아버지를 겨우 어르고 달래면서 청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더럽던지 화장실에 가서는 기겁을 했을 정도예요. 제가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바뀌셨던 요양보호사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저 정해진 시간만 채우고 가신 것 같았어요. 그마저도 할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못 견디고 모두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는 일까지 제 일이 아니라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싱크대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한 후에 드디어 한숨 돌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어느샌가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꾸벅 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가족도 없이 홀로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곁에 누군가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어요. 보수가 높다는 건 모아둔 돈도 없지 않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사시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핏 보아도 머리는 떡지고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으신 것 같은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살짝 졸고 계시길래 일부러 깨우지 않고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잠이 깨셨는지 또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느냐고 하시면서 누가 이따위 청소를 해달라고 했냐며 자기를 무슨 거지 취급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말투에 화가 굉장히 나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저 늘 소리 지르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긴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런 성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을 할 때에도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노인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대부분 아프신 노인분들을 뵐 때면 본인들의 아프고 초라해진 모습에 더욱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속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역시 언젠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일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죠. 저는 괴팍해져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라면 말고 다른 건 못 드셨어요? 따뜻한 밥 좀 드셔야지 기운이 나시죠. 제가 지금 금방 밥 할 테니까 한술 뜨세요. 약도 드셔야 되잖아요. 뭐요? 아이 내가 밥을 먹든 말든 요양보호사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할 것이지 누가 여기 와서 밥하래. 아이 그리고 어차피 그만둘 거면 나서지 말고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 지금 나 불쌍한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요? 아이 밥이고 나발이고 당장 돌아가. 쉬지 않고 윽박을 지르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리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죠. 다행히 누가 가져다 놨는지 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쌀 외에는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소에 대체 뭐를 먹고 사신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김치 한 조각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쟁여둔 김과 오징어 젓갈이 있길래 밥이 다 될 때를 기다렸다가 꺼내 놓았죠. 이걸 또 제가 직접 떠먹여드리면 싫어하실까봐 식탁 위에 차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을 보니 5시간이 다 되어서 그날은 그렇게 퇴근을 했어요. 결국 가까이서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린 건 하나도 없이 청소만 하다가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싹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고 커튼까지 깨끗하게 빨아놓으니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퇴근한 것 같아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식탁 위에 식사 꼭 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인사를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셔서 그냥 현관문을 닫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때 어떤 양복을 입은 남자들 2명이 할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싶었지만 할아버지 손님들까지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오는 길에 저에게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준 요양보호사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할만했어? 언니, 진짜 소문 그대로예요. 아니,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무섭고 괴팍하신 거예요?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치? 나는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셔서 심심해서 친구랑 전화로 수다 떨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른다니까. 전화통화하시면서 할아버지 욕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조금 하긴 했지. 근데 웬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같던데 누구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게. 나 있을 때도 가끔 누가 오기는 했는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라. 욕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몇 번 봤었어. 할아버지 집에는 가끔씩 누군가 찾아오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꼭 올 때마다 한바탕 시끄러워져서 본인도 난처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혼자 괜찮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 걱정도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여전히 저를 본체만치 하시더군요. 식탁 위에는 어제 차려놓은 저녁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차려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걸 보니 괜스레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거 왜 안 드셨어요? 누가 언제 내 밥 차리라고 한 적 있나? 아이 냄새 난다. 당장 치워버려라. 그렇게 시작부터 소리를 치시는데 역시 소문대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어제 떠놓은 밥이랑 반찬을 버리고 그릇을 씻어 놓았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헛짓거리 그만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이나 때우다가 그냥 가. 나 죽으면 119나 불러주고 그러려고 부른 거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한 사이는 고사하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머리라도 감겨드릴 때는 눈 따갑다며 제 팔을 때리고 샤워기로 저에게 물을 뿌리는 둥 까칠하게 화를 내시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욕하며 그만두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며 아무도 없는 척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도 하셨죠. 처음에는 치매 증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정신병 같은 걸 앓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보면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고 똑똑하신 분인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들을까봐 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전화를 받기는 하시지만 통화 내용 중 영어도 들려올 정도로 매우 유식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저를 대할 때는 모습이 확 달라져서 화를 내고 욕을 하셨죠. 아마도 평생 먹을 욕과 잔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뭔가 내키지 않으면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기도 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런 행동을 늘 하시니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좋게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든 일이 요양보호사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 가서 아이들 저녁상을 차리는데 자꾸 할아버지 밥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밥을 드셔야 되는데 매일 밥 차려주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겨우겨우 컵라면만 몇 입 먹다 마시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가 예쁘다고 자꾸 생각이 나는지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밑반찬이랑 김치를 좀 챙겨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한국 사람은 밥이랑 맛있는 김치만 있어도 밥은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랑 밑반찬이 그래도 꽤나 맛있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거든요. 다음날이 되어서 밑반찬 몇 가지와 김치를 챙겨서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따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았는데 집안이 그날따라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분명 바깥 외출을 하지 않는 어르신이었는데 집안이 조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준비해놓은 반찬을 꺼내놓고 있는데 아주 작게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물을 틀어놓으셨나 싶어서 화장실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으셨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딱 들었죠. 급하게 동전을 가방에서 찾아와 잠겨져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옷을 입으신 채로 욕조에 누워서 물을 계속 틀어놓으신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은 욕조를 가득 채워서 바닥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과도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일이람? 얼른 욕조에 물을 잠그고 욕조 안에 가득 고인 물을 빼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며 할아버지를 소리치며 불렀죠.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죠.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가 제가 119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희미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됐다. 나 안 죽었으니 바쁜 사람들 부르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큰 아픔을 품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어 다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말없이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손짓으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옷을 꺼내와 갈아입혀 드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눕혀드리고 따뜻한 담요를 찾아와 덮어드렸습니다.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집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도 송송 썰어 놓았죠. 그토록 괴팍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할아버지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했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누가 먹는다고 또 밥을 해? 오늘은 일당 2배로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정말요? 아이고 신나라.
2배 받으면 저야 좋죠. 갈 때 가더라도 할아버지 약 챙겨드리는 것까지는 제 몫이니까 진지 드시고 약 드시는 것까지는 보고 갈 거예요. 아이고 참나. 가라면 갈 것이지. 어찌 그리 고집이노. 저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된장찌개 냄새가 좋으신지 웬일로 먼저 주방 쪽으로 휠체어를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어서 밥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뚝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에 호박이랑 두부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날은 제가 차린 밥상을 끝까지 다 드셨어요. 이 집에 온 지 한 달 만에 밥을 잡수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죠. 된장찌개 맛있죠? 제가 이래봬도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준다니까요. 된장찌개가 된장찌개지. 이 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지원. 그래서 먹는 것뿐이야.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만 본심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고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더니 생각보다 더 많이 제게 월급을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된장찌개 값이니까 앞으로 가끔 끓여주면 밥값을 더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속으로 기쁘던지요. 돈을 떠나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 힘들게 욕먹고 했던 일도 싹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심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흔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부셔질 정도로 흔들어대면서 문 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할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얼른 문 열어요. 이제 못 참아요. 이거 내가 부수고 들어갑니다. 이런 고얀 놈이. 아이 당장 돌아가지 못해. 심한 폭언이 오가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문을 뒤흔들더니 그래도 안 되자 누군가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현관문에 달려있는 잠금 장치를 열려고 했죠. 제가 당황하며 어떡하냐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철커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몇 명의 사람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영감탱이 말 더럽게 안 들으시네.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네? 좋게 하면 다 끝나잖아요. 이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천벌 받을 놈들아. 그딴 소리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얼른 주식이나 넘겨요. 아 어딨어 서류.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여자가 또 한마디 거들더군요. 이 노친네가 진짜 노망냈나? 자식들한테 안 주면 그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잔 또 뭐야? 그새 젊은 여자랑 집에서 또 놀아놨어? 아직 몸이 성한가 보지? 아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양보호사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건강이 지금 좋지 않으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아이고, 웃기시네. 어디서 참견이야. 나 이 남자 부인이고 얘네들은 이 남자 아들이니까 신경 끄고 당장 돌아가세요. 할아버지의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쏘아보더니 당장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순간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셨어요. 덜덜 떨고 계셨는데 입술이 퍼렇게 질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제가 돌아가면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서랍을 뒤지고 있는 남자들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곳저곳 집안을 뒤지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소리를 끝내 지르시다가 정신을 잃으셨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며 119를 불렀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들한테 할아버지의 건강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아까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부른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경찰과 구급차도 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모시게 되었고 할아버지 가족들은 경찰이 신원 파악을 하더니 모두 돌아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할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중년의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까 제 계좌에 월급을 입금해준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의 비서 겸 변호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많이 놀라셨죠? 회장님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아까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이실 거예요. 그렇군요. 강하신 분인데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비서분께서는 아까 낮에 집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시고는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큰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후 작은 사모님을 얻으셨대요. 그런데 작은 사모님이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고는 할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2명이나 낳았다네요. 아이들이 크자 두 아이 모두 할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는 그 후에 회사의 임원으로 있던 할아버지의 사촌 동생과 또다시 바람이 났고요. 그것도 모자라 회장님을 모략해서 내쫓고 이제는 회사 주식까지 다 뺏으려고 수작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믿었던 자신의 사촌 동생인 상무이사와 부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충격이 너무 컸던 할아버지는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대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2번의 대수술로 깨어날 수는 있었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대요. 꽤나 긴 회복 기간을 거치셨고 그동안 할아버지 회사는 사촌동생 손에 넘어가 버렸다더군요. 그 이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등지셨고 변호사인 할아버지의 비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할아버지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벌써 3번째 집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두 빼앗아 가려고 했다네요. 할아버지 비서분의 말을 듣는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곁에 누군가를 두고 싶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지 못했고 작은 사모님이 아직 호적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을 뺏으려고 들어 현재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평생 돈이 이렇게 많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돈이 뭐길래 가족들한테 이런 짓까지 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할아버지의 친자들이 아니었고 작은 사모님은 할아버지 사촌동생과 불륜에 회사 사문서 조작 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저질렀다더군요. 현재는 모든 소송 준비가 다 되어 곧 소송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동안만 지금처럼 회장님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언제 또 그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순간 제 친정집이 떠올랐어요. 그 집은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지금은 작은 아버지가 혼자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곳이라면 그 사람들도 절대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이들도 곧 방학 기간이라서 저는 제 고향 시골집으로 할아버지를 모셔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짐을 챙겨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께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고 방 하나를 할아버지께 내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하시던 욕과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내내 시무룩하게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듣기 싫던 잔소리와 욕이 이제는 왜 그리 듣고 싶은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왜 요즘은 잔소리도 안 하시고 욕도 안 하세요? 제 귀가 이제 할아버지 욕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제 물음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멍하게 계셨답니다. 제가 떠들이는 대로 밥도 드시고 약도 드셨지만 그냥 그대로 멍하게만 있으셨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할아버지의 비통함에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던 작은 딸이 할아버지한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스크루지 영감인데 이거 할아버지랑 닮았어요. 지은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철없는 작은 딸을 나무라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놈, 내가 무슨 스크루지를 닮았다고 어디 한번 혼나볼티어? 엄마, 할아버지 말했다. 완전 스크루지랑 똑같아. 키득거리면서 놀리는 작은 딸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해본 그 할아버지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조금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호사님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님, 회장님 잘 계시죠?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항소할 텐데 워낙에 증거가 많고 저지른 죄가 많아서 아마 실형을 면치 못할 거예요. 자식들 유전자 검사도 다 끝나서 이혼 절차도 곧 끝날 것이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회장님 첫째 따님이 곧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나, 정말 잘 됐네요. 지금 식사도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계세요. 이제 호통도 치시는 걸 보니까 기력도 찾으신 것 같고요. 오래 뵌 분은 아니지만 내막을 알게 되니까 참 불쌍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고요.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답니다. 점점 기력을 되찾고 계시는 할아버지는 이제는 저에게 잔소리도 하고 욕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할아버지의 첫째 따님이 변호사님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오래전 엄마의 죽음으로 미국에 건너가 살아서 한국말이 무척 서툴렀는데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원망이 가득한 채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그 길로 할아버지와 연락도 끊고 살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짐을 정리하고 고급 승용차에 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너무 깔끔 떨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 그냥 대충 하고 살아. 그리고 된장찌개 좀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해봐. 몸으로 고생하는 일 그만하고. 아무튼 할아버지도 참. 가끔 보내드릴 테니까 된장찌개 값이나 넉넉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과 작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할아버지도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게 되었죠. 참 신기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말이에요. 제가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욕조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의 비서인 변호사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반가움에 인사를 나누며 할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 회사로 복귀하셔서 옛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욕쟁이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실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서류 하나를 주셨어요. 서류 안에는 종이로 된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1층에 있는 50평대 가게였는데 황당하게도 매수자라는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뭔가 하며 놀라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된장찌개가 드시고 싶다고 빨리 가게를 차리라고 하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들으신 그대로예요. 요양보호사님 명의로 계약될 가게예요. 거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가게 월세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소유 건물이거든요. 그저 맛있는 된장찌개만 끓이시라는 회장님 말씀이세요. 빨리 드시고 싶다니까 얼른 준비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가게 준비하고 자리 잡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제가 감히... 회장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인데 한낱 이런 돈으로 인사를 해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발 받아주셔야 해요. 안 그러시면 제가 진짜 혼나요. 회장님 성격 아시죠?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류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학원에 다녀온 큰딸이 엄마 어디 아픈 것 아니냐며 제 곁에서 걱정을 해주더군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세상에 좋은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된장찌개도 열심히 끓여야겠네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사람의 인연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